자, 다음 문제입니다.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회귀는 독립변수가 정석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사용한 방법이다. 자, 우리 회귀 분석 개념 많이 봤죠? 맞죠, 이거는? 자, 분류는 학습 데이터셋을 학습시켜 새로 추가되는 데이터가 속할 만한 데이터셋을 찾는 지도 방법이다. 지도학습이죠. 우리는 분류는 지도학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분류 색깔이 만든 게 군집화예요. 군집화는 특성이 비슷한 데이터를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똑같이 분류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류하는 방법으로 지도학습이 한 방법이다. 아니에요. 군집화는 학습을 설명시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도학습이 아니고 비지도학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분류하고 군집화하고 잘 비교해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네 번째는 텍스트 마이닝은 분류나 군집화 등 빅데이터에 숨겨진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고 구조를 구축하려는 전반적인 노력이다. 자, 맞죠? 다음에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 방법이다. 맞죠? 딥러닝은 기계학습 방법 중 하나로 컴퓨터가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인공신경망 등 기술을 이용한 방법이다. 이 보면 가장 큰 개념, 그 다음에 좀 작은 개념, 여기서 좀 디테일한 개념, 이렇게 이게 속한 관계죠. 자, 근데 마지막 4번. 강화학습의 초점은 학습 과정에서 성능이며 이는 탐색과 이용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제고되며,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그 뒤에가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 생성, 누락 데이터 생성, 패션 데이터 생성 등에 응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아닌 거죠. 이거는 강화학습은 보통 최적화 하는데 많이 활용이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게임 플레이 같은 경우, 게임 플레이어의 생성 같은 경우, 우리가 무슨 뭐랄까요? 봇 같은 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NPC 같은 거, 그런 거, 게임 내에 있는 그런 어떤 인간이 하지 않는 그 플레이어, 인간의 플레이어가 아닌 게임 자체적에 있는 어떤 인위적인 플레이어, 그런 거 만들 때 우리가 강화학습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이다. 맞죠? 개인정보의 처리 이탁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맞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공동으로 처리되게 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 내용은 개인정보의 이전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이것도 암기형 문제라고 봐야죠. 그리고 네 번째,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5년이 맞나? 3년 아닌가? 아니면 5천만 원, 3천만 원 아닌가? 이게 함정일 수 있어요. 라고 이걸 보통 선택을 많이 해요. 과거에 그런 문제들도 많았어요. 다른 시험들이,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시험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이건 사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해하기 때문에 3년일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판사님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5년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이 문제에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에 요즘 속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5년 5천만 5년 5천만 이렇게 암기하겠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예. 이거는 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지, 이게 숫자까지 다 외워버려야겠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부담감은 내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비식별화는 항상 시험 때 자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가명 처리는 값을 대체 시 규칙이 노출되어 역으로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주의한다. 그렇죠? 범주와 과정에서 특정 속성을 지닌 개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속성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주의한다. 자, 언뜻 보면은 맞는 말이죠. 그쵸?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항상 문제는 이 범주화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분야,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내용, 이걸 분리를 해야 돼요. 이 내용도 맞아요. 그 다음에 그죠? 근데 이 내용 맞는데 문제, 이 내용이 범주화랑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총계 처리 관련된 내용인 거죠. 예. 그죠? 그리고 그럼 범주화는 뭐냐? 범죄 과정 같은 개념은 데이터의 값을 범주의 값을 변환하여 값을 숨기는 거예요. 예. 범주로 묶어서 값을, 원래 값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뜻 보면은 그래, 범주와 과정도 값을 숨기는 거 총계도 결국은 비식별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어서 읽으면은 답이 되죠. 근데 이거는 이 뒤에 나오는 특정 속성을 지닌 개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속성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주의해야 된다. 이거는 총계 처리시 주의해야 될 내용이에요. 범죄랑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우리 엮어서 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엮어서 나온 문제들을 잘 이렇게 분리를 끊어서 읽으면서 맞고 틀리고를 잘 분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삭제된 데이터 공유나 개방 목적에 따라 데이터셋에 구성된 값 중 필요 없는 값 또는 개인 식별의 중요한 값을 삭제하는 방법이다. 마스킹은 개인을 식별하는데 기여할 확률이 높은 주요 식별자를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식별을 못하게 비식별을 시키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A죠. EDA는 지난 시험에서도 이렇게 키워드가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에도 EDA를 가지고 모의고사를 만들어 봤어요. 자, EDA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아는 것이죠. 분석형 데이터셋에 대한 정합성, 검토, 데이터 요약, 데이터 특성을 파악하고 모델링이 필요한 데이터를 편성한다. EDA에 대한 정확한 EDA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죠. 이거 맞는 말이죠. 다양한 관점으로 평균, 분산 등 기초 통계량을 산출하여 데이터의 분포와 변수 간의 관계 등 데이터 자체의 특성과 통계적 특성을 파악한다. 맞는 말이죠. 정형, 비정형, 반정형 등 모든 내부 데이터를 대상으로 데이터의 특성, 오너, 관련 시스템 담당자 등을 포함한 데이터 정의서를 작성한다. 이거는 약간 좀 우리가 읽어보기만 해도 정의서 작성한다, 분석인 정의서 작성한다, 뭔가 좀 이상하죠. 이거는 EDA 전에 데이터를 준비한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EDA는 이미 데이터 준비가 됐고 이 준비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데이터 분석 행위를 하는 것이 탐색적 분석이기 때문에 이건 데이터 준비 단계에 우리 EDA 하는 것이죠. 자, 시각화를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여 데이터의 가독성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의 형상 및 분포 등 데이터 특성을 파악한다.